안녕하세요. 모야인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지구에서 보내왔는데요. 모야모야병에 걸린 30대 여성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시는 분입니다. 요즘 시도 때도 없이 방귀가 터져나와서 곤란하다는 말씀이시네요. 아마 말이 많다거나 해서 공기를 자주 삼키셔서 그럴 수도 있고, 소화 기능이 조금 떨어져서 장내 가스가 자주 차는 걸 수도 있을 텐데요.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뭐라고 청취자분 안녕하세요. 최근 방귀가 잦아서 고민이시라고요? 그렇습니다. 방귀는 숨기기가 어려운 게 특징이죠. 냄새도 심하고 소리하며 특히나 본인과 주변을 어색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게 흠이죠. 아, 요가를 배우러 갔는데 갑자기 방귀가 빵빵 터져서 난감하셨다고요? 그렇죠. 요가 동작이 좀 그렇게 숙이고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네네, 공감이 됩니다. 식이섬유를 많이 섭취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피하는 편이고 소화가 늦게 되는 고기나 단백질을 많이 드시는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아, 아버님께서 유난한 방귀쟁이셨다면은 유전의 영향도 있을까요? 운동을 적게 하는 날이면 어김없이 방귀가 찾아온다니 일상에서 정말 불편하시겠어요. 그래도 방귀는 참는 것보다 터뜨리는 게 속이 편하니까요. 빵빵 터지시라고 유산균 음료 세트 보내드릴게요. 이런 라디오 사연이 있다면 참 웃길 텐데요. 북북 방귀쟁이 모야이는 늘 생각합니다. 운동보다도 시기가 더 중요한 걸까? 하고요. 확실히 운동 몇 번 하는 것보다 시기를 제한하면 뱃살도 확 줄고요. 물론 전반적인 기초 체력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기는 하지만요. 그래서 무턱대고 식사량을 줄이면 길게 봤을 때는 오히려 살이 더 안 빠지게 되는 악순환도 알고 있습니다. 모야이는 살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과자와 밀가루, 면을 줄이기로 한 건데요. 실상 배달 음식만 보더라도 앞서 언급한 메뉴를 제외하면 마땅히 먹을 게 없긴 합니다. 아직 밥류로 배부르고 맛있게 또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식당이나 음식의 종류가 제한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밥만 먹고 살기는 너무 팍팍하지요. 세상에 맛있는 먹을거리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서 최대한 몸에 무리가 덜 가는 메밀면을 먹거나 튀김 대신 굽거나 삶는 요리를 택하고 탄산과 과일 음료 대신에 식혜나 제로 음료를 먹도록 노력하는 중입니다. 그럼에도 세월의 무게가 있기에 체중계 바늘은 한 칸 더 나아가려고 반항합니다. 그걸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게 식이와 운동인데요. 저 같은 만성 방귀에 시달리는 분들께 부담 없이 다가가고 싶은 모야인입니다. 일단 운동을 통해 가스를 잘 빼는 것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시기를 해서 가스가 발생하는 요인을 잡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침에 바나나를 먹는 것도 내장 청소를 위해서 또 포만감을 위해서이기도 한데요. 이렇듯 영양제로 비타민을 보충하기보다는 되도록 싱싱한 채소와 과일을 통해 영양분을 섭취하신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소화기관이 약한 경우에는 오히려 식이섬유가 독이 되기도 한답니다. 소화를 시키는 과정에서 다량의 가스가 발생하기 때문이지요. 적당히 라는 게 참 어려운 단어 같아요. 그래서 -1의 사고를 여러분께 제안합니다. 내가 지금 몸에 해로운 뭔가를 먹으려고 한다. 그런 경우에 -1을 해보는 겁니다. 2봉지 먹을 과자를 1봉지 먹는다거나 비스킷 한 상자를 반 상자로 줄이는 등이요. 그렇게 스스로에게 한계를 설정하면 놀랍게도 몸은 금방 적응하게 됩니다. 사실 과식이 만병의 근원이기는 한데요. 이 포만감을 즐기는 분들이 많아서 요새 먹방도 유행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우리 몸도 마치 기계의 배관과 같다고 생각해 보세요. 10년 쓰고 버릴 건가요? 아니죠. 이미 30년도 더 썼는걸요.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숟가락이 멈추는 지점이 생깁니다. 모야이는 늘 슬림해야 하고 혈관이 본디 좁고 약하기 때문에 되도록 혈전이 생기지 않게 관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일상생활에서 과도하게 식이를 제한하다 보면 우울에 빠지기도 합니다. 먹으려고 사는 건데 가혹하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이죠.
앞서 말한 마이너스 1의 사고를 계속하다 보면 나아질 거예요. 특히 야식이 위험한데 그래서 저는 아예 일찍 잠에 들기도 합니다. 저녁에는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참 많거든요. TV도 먹방 유튜브도 맛집 인스타그램도 저녁에는 피해주세요. 그렇게 지켜낸 하루하루가 쌓이다 보면 당신의 평균 수명은 점차 상승 곡선을 타게 됩니다. 몸은 더 가벼워지고 체중이 줄면서 자연스레 식욕도 샘솟고요. 적당히 먹음으로써 얻어지는 선순환이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모야이는 앞으로도 스스로에게 제한을 많이 걸어두려고 합니다. 방귀로 시작해서 음식 조절로 끝나는 두서없는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뿡뿡이라고 놀림당해도 도서관에서 엎드려 자다가 방귀뽕으로 인해 난감하더라도 당신은 언제나 아름다운 모야인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모야 졸업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주로 얘기할 것 같아요. 오늘처럼 제 곁에 와주시기를 바라요.